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우편물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라에서 꼬박꼬박 나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참 막막해지곤 합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은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초연금이라는 게 참 고마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계산법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시 가격이 변동되고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이 까다로워지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받으시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기준 때문에 내 소중한 연금이 깎이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재산 환산의 비밀은 무엇인지 아주 차근차근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니, 나는 지금 사는 집 한 채밖에 없고 통장에 든 돈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내가 소득 상위 30%에 들어간다는 거냐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매달 손에 쥐는 현금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집, 땅,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까지도 모두 점수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나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힘든데 서류상으로는 부자로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김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남은 게 이 집 한 채뿐이라 여기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계신데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김어르신의 생활비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금만 더 내게 생겼는데 나라에서는 이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라는 식의 논리를 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런데 더 억울한 건 자동차 기준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거든요. 기초연금 탈락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무서운 기준입니다. 보통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그 차 가격 그대로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예를 들어 4,100만 원짜리 차를 한 대 가지고 계시다면 나라에서는 어르신이 매달 4,1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벌고 있다고 하니 기초연금은 당연히 0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생업용 차량이라든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같은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을 잘 모르고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차를 덜컥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가 연금이 끊기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가 노후의 유일한 발이 되어 주는데 그게 연금을 깎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금은 어떨까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통장에 모아둔 푼돈도 문제가 됩니다.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더 엄격하게 보거든요. 통장에 든 돈은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지만 그 이상은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게다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매달 버는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자 몇만 원 더 받았다고 소득 인정액이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정기 예금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이자가 들어오는 달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게 잡힐 수 있어서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돈 아껴서 저축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하니 차라리 돈을 다 써버리는 게 낫겠다는 농담 섞인 진심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의 기준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본인의 소득 인정액 계산법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내 재산 중에서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챙기는 겁니다. 주거급지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도시에 사시는지 아니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사시는지에 따라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 주지만 농어촌은 7,250만 원만 빼주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 하나가 부채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부채는 내 재산에서 차감해 주거든요. 만약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거나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빚을 내서 연금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미 있는 부채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해서 연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70이 넘으셔서도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다행히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110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또 추가로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5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그 150만 원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근로계약 형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금 몇십만 원에 일희일비하게 된 건 그 돈이 단순한 액수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겁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몸바쳐 일해온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연금은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이자 존경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니까 마치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속상하신 걸 거예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우유 한 통, 사과 한 봉지 사 먹고 싶은 그 소박한 자존심을 나라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젊은 시절 보릿고개를 넘으며 자식들 도시락 싸보내던 그 고단했던 손마디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 기준들이 참으로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르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비록 법률상의 숫자가 어르신의 삶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살아온 그 치열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연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혹은 이번에 아쉽게 탈락했다고 해서 어르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라는 건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엄격해 보여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자동차 기준이나 소득 하한선에 대한 개정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똑똑하게 챙기되 마음의 평안만은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해서 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고 공시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생일이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게 바로 연금이거든요. 혹시 주변에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정보를 잘 모르시는 이웃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이 삭막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걱정 없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어르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